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임금,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순으로 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연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제가 가장 큰 원에 임금이라고 해놨고요. 그럼 이런 임금의 정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는 일체의 금품이래요. 그리고 그 가로를 쳐놓고 평균임금이라고 해놨잖아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평균임금의 정의는 3개월이거든요. 3개월 평균을 낸 게 평균임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금에 포함이 되면 그 항목은 평균임금 항목이고 결국 퇴직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임금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고 나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그 안에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려면 우선 임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은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이 추가적으로 이 요건에 부합을 하면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데 다만 몇 가지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건 최저임금 파트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임금에 해당이 되면서 추가적인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이 되면 통상임금, 최저임금 요건에 해당이 되면 최저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이거는 임금에는 해당이 되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연장수당은 왜 임금에 해당이 안 되냐? 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느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정의에 둘 다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잖아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임금에는 해당이 되지만 통상임금, 최저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사실 대부분은 겹칩니다. 여기가 교집합이잖아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사실은 교집합이 훨씬 더 큰데 좀 표현을 하려고 쓴 거고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대부분은 겹치는데 예를 들면 분기마다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는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는데 최저임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고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판매수당 등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는 해당이 되는데 또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2018년까지는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면서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게 식대였어요. 식대 10만 원을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식대 10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최저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였는데 최저임금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9년부터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그 일정 퍼센테이지를 넘어가면 그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이 표에서 지금 바꿨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아는 기본급, 직책, 직무 이런 건 통상임금이면서 최저임금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임금의 테두리 안에 아예 못 들어온 거, 회사가 근로자,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 임금이라는 테두리 원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거, 은혜적, 호의적 금품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임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만 일단 임금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그 다음에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임금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 근로의 대가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명칭이 뭐든지 상관없다. 명칭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여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일식집에 가서 홀서빙을 하시는 분에게 고객이 팁을 줬어요. 그 팁은 그 홀서빙을 하시는 분은 근로자는 맞아요. 근데 고객이 줬기 때문에 고객이 준 팁은 사용자가 준 게 아니라서 임금이라고 안 봐요. 근데 때로는 그 팁을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다 걷어서 그걸 나눠 갖는 방법을 한다면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회사가 관리 체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금성으로 해석될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급 대상, 받는 사람이 근로자여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강좌에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원한테, 진짜 임원이에요. 여기서 뭐 호칭만 임원이 아닌 진짜 임원한테 나가는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노동법상. 그거는 개별 보수가 나가는 거고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관련된 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근로자여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끔 뭐 프리랜서다, 사업소득자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나가는 게 임금이고 만약에 실제로 프리랜서로 해서 일을 한 거,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가 맞다면 그분한테 나가는 건 근로소득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거거든요. 이럴 때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어야 된다는 게 성립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근로의 대가.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근로의 대가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근로의 대가는 뭐냐? 근로자가 뭐냐거든요.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걸 근로자라고 해요. 이건 따로 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 근로의 대가, 사용 종속 관계 다 너무나 큰 개념이거든요. 근데 판례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건 이 근로의 대가라는 건 지급 형태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이면서 사용자한테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 사실은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가 핵심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줘야 되는 걸로 의무가 있는 거. 그러면서 계속성과 정기성을 띠고 있는 게 근로의 대가에 대한 징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정기적 지급은 결국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정에 지급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경영성과급, 회사가 뭐 2018년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게 우연하고 우발적인 개념이거든요.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영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 결국 저희가 학자금, 경조금,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거, 뭐 출장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서 명칭과는 무관하다. 저희 명칭을 바꿔서 임금에서 빠져나간다. 명칭을 바꿔서 통상임금이 아닌 걸로 만든다. 이런 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 실질이 뭐냐지 그 명칭만으로 봐서 임금이냐 아니냐. 대표적으로 통신비가 임금인가요? 통신비가 통상임금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일을 할 때도 그 회사에 통신비라는 게 있다면 이게 과연 임금이냐? 그러면 임금이 맞다면 통상임금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명칭만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통신비가 매월 5만 원씩 전 직원에게 나간다. 영수증도 안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외형만 통신비지 통신비라고 볼 수 없고 거의 통상임금까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신비가 진짜 직원들에게 핸드폰비를 뭐 지원해주기 위해서 매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한도를 5만 원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한도로 설정이 5만 원 돼 있는 거고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가 왔다? 그러면 4만 원만 지급된다. 그러면 이건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해석이 돼서 임금 자체에서 빠지는 거고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명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조건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임금이냐 아니냐는 근로의 대가면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면 임금이에요.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금품 중에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거의 다 임금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임금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임금이 아니고 실비 변상적 금품이면 임금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회사가 직원에게 현물이 아닌 돈으로 지급하는 건 거의 다 임금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판단할 때 임금이 아니게 나오는 건 결국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 변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애초에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걸로 보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또는 간혹 근로의 대가성 자체에서 부정당해서 임금이 아닌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쪽을 한번 보면 저희가 상여 성과급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은 결국 개인 성과랑 경영 성과거든요. 회사에 성과급이 나갔어요. 근데 개인의 영업이든
어떤 실적을 측정해서 개인한테 성과급이 나갔고 자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급 기준이나 룰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저희가 임금에 대한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근데 근로의 대가가 뭐냐? 계속적, 정기적이면서 지급 의무가 있는 거. 다 해당이 되거든요, 개인 성과급은. 그래서 개인 성과급은 대부분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얘기는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경영 성과급, 연말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기본급의 100% 이렇게 지급됐어요. 그러면 그게 경영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까 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 정기적이 없어요.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을 뿐이고 그게 지급 의무가 규정이나 관행에도 없다라고 하면 경영성과급은 일시적으로 나가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칭만으로 이렇게 볼 수 없고 진짜 그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급 의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최근에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례에서 경영성과급이 지급 의무가 있다. 관행이나 규정상에 명시가 돼 있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례는 공공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하고는 좀 다른 경영평가성과급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직의 대부분의 흐름은 경영성과급은 여전히 임금으로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명칭은 경영성과급이지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건 임금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을 순서대로 해서 제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